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최대값은 영어로 맥시멈, 최소는 미니멈 이렇게 하고 둘 다 이제 머리 글자가 m이어서 그냥 대문자 m이 보통 최대를 소문자 m의 최소를 나타내는 편입니다. 맥스 민 문제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2차 함수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 2차 함수의 주요 내용인지부터 설명 한번 해볼게요. 1차 함수는 이거 최대값이 있을까요? 없어요. 최소값도 없습니다. 네. 2차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있어요. 네. 그게 다른 함수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수학 상에서 1차 함수, 2차 함수만 배우긴 하죠. 수학 하에서 지금 아직 안 배우긴 했, 네. 수학은 모르겠구나. 유리함수 배웁니다.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배워요. 이렇게 생긴 거. 네. 그 다음에 수학 1은 아직 아무도 안 했으니까 지수함수라고, 네, y는 뭐 2x제곱 이런 거 배웁니다. 이거는 이제 y는 x분의 1, 이건 y는 루트 x, 네, 이거는 y는 x, y는 x제곱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로그 함수라는 것도 배워요. y는 뭐 로그 x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삼각함수 배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함수를 배워요. 그리고 졸업해요, 고등학교. 네. 그런데 보시면 2차 함수 빼고 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치수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2차 함수만 의미가 있어요. 왜 2차 함수가 최대치수가 의미가 있냐? 증가와 감소가 같이 있어서.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 오르막길. 그럼 최소값이 있는 거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럼 최대값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전되냐면 범위를 제한해 줍니다. 제한의 범위라고 한다면 1차 함수도 최대치수가 있습니다. 그건 항상 경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x가 1부터 2까지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 f2하고 f2 값 중에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조차도 이때 거의 질문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긴 있는데 너무 단순해서 그냥 경계값 집어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하면 끝나거든. 근데 2차 함수는 말이죠.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경계값만 봐서는 안 돼요. 이 꼭지점을 봐주셔야 됩니다.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 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럴 걸 이제 아시면 돼요. 아래로 블록한 것은 최소값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차피 경계 중에 하나 나와요. 위로 블록한 것은 경계가 이렇게 쓰면 네, 최소값은 또 경계에서 나와요. 뻔히 최대값만 조심하면 돼요. 어차피 꼭지점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만. 네. 아니 그래봤자 2개 보는 거하고 3개 보는 거 하나 더 보는 거니까 뭐 대단히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마인드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3개 다 구한 다음에 제일 크게 최대, 제일 작게 최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맞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제한의 범위가 있다면 축에서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 축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만약에 축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1차 함수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경계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축이 범위 안에 없는 문제니까 쉬운 문제. 근데 축이 범위 안에 있다면 좀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되고, 그 꼭지점에서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이 축에서 두 경계 중에서 먼 쪽이 있어요. 그쪽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축에서 하나, 축에서 먼 경계에서 하나 이렇게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제한된 범위 문제로 발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건 이제 x에 대한 식으로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x, y가 같이 있는 식으로 뭐 질문을 조금 변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냥 한 문제로 정리해서 풀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림 문제 뭐 나와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유형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할 건데 진짜 그렇게 발전되는지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유형 17번부터 할 거고요. 유형 17번은 보세요.
그 557번을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b 그리고 이게 x는 a에서 최대값 10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내면 돼요. 이게 이제 fx라고 했을 때 fx는 최대값 10을 갖는데 그게 fa인 거예요.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근데 뭐 그렇고 근데 되게 뻔하죠.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야 되는 뜻이죠. 그죠? 네. 뭐 최고차원 계수에 변할 리가 없을 테고 꼭지점의 좌표가 a, 1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꼭지점에서 나올 테니까 위로 불러가니까 최대값이고 네 그런 거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니까 완전제곱식 잘 만들 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1, 2, 1 1, 4, 4 1, 6, 9 1, 2배 제곱 1차항 계수는 2배, 상수항은 제곱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의 비율만 좀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것을 리버스 버전 같이 4, 4, 1 9, 6, 1 이런 거. 이게 만약에 x 뿔마 2의 제곱이라면 얘는 2x 뿔마 1의 제곱인 거죠. 이런 것을 좀 볼 줄 알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 못 깨달으시면 12의 제곱이 144거든요. 근데 21의 제곱은 441이에요.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어요. 13의 제곱은 169예요. 31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가? 961이 되나? 네, 뭐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게 완전 제곱식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 비율이 똑같잖아. 그럼 4, 4, 1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가 같은 것은 4, 4밖에 없어요. 2배하고 제곱이 같은 것은 저 4라는 숫자밖에 없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걸 좀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딱 보고 이제 수의 관계가 1, 4야. 그럼 1, 4, 4 돼야 돼. 그 다음에 당연히 양쪽 끝에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 4, 4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1차항과 2차항 계수의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1, 4, 4니까 당연히 1, 2가 돼야 되고. 알겠니? 이게 완전히 편하게 잘 돼야지 2차 실수가 쉽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잘 만들어야지. 제가 언젠가 이거 따로 연습시켜줄게요. 근데 어쨌든 네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냥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게 살짝 변형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살짝 매운맛이 되면 558번 그 다음 문제 있잖아요.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에? 최소값 GA다.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죠? 최소값이 얼마다가 아니고 최소값이 A에 대한 식이 된다.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때 GA의 최대값은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이걸 쭉 읽으면 무슨 말이냐?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의 최대값은 그 질문이에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모든 2차식은 최대나 최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를 아시면 돼요. 그 어떤 2차식도. 자, 그렇다면 이 x에 대한 2차식은 최대 최소를 가져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경우니까 최소값을 갖겠죠. 그걸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앞에 두 개로 완전정식 만져요. 완전정식은 앞에 두 개 가지고 수의 배를 부른다. 그럼 이건 1, 2, 1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a 제곱이 필요해. 완전식이 되려면은 이런 식 판단해야 돼. 대신 마이너스 a 제곱을 써줘야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어서 이렇게 나오겠지. 2a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x 여기까지 해서 x 플러스 a의 제곱하고 이제 이게 나오겠죠. 오케이? 네, 이게 최소값이야. 근데 그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또 최대 최소 질문할 수가 있어. 최소값이 a라는 식이야. 근데 그게 2차식이야. 최고차 계수가 음수야. 그러니까 최대값을 얘기할 수 있다고. 1, 2,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남겠지. 이게 이제 답이에요. 뭐 설명 이렇게 했지만 그냥 문제 두 개를 한 문제 그냥 집어넣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어도 이 문제 내는 이 문제 내겠죠. 두 번 사용시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네 범위 없을 때 전체 범위에서 최대최소 질문이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8번은 뭐냐면은 최대 최소를 주고 이차수 10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수학 문제 만들 때 여러분 2 더하기 3은 무엇일까?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면 이게 유형 1번이라면 유형 2번은 이게다가 뭘 다 뭐가 나올까 이렇게 미지수 위치만 바꿔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방금 전에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면 이번에는 최대 최소를 주고 이차수 10을 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유형 18번이 사실은 최대 최소가 핵심이 아니고 유형 18번은 좀 이것과 동떨어진 겁니다. 얘는 2차 함수 식 세우기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 2차 함수 식 세우기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2차 함수 식은 일반형 형태가 있고 표준형 형태가 있고 인수분해 형태가 있다. 주어진 조건을 보고 셋 중에 적합한 걸 골라서 대입하는 식으로 식을 만든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거 할 때 그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도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561번에서 가 조건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그 말 대신에 x는 마이너스 1때 최소값을 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63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f-1은 f3이다. 이 말은 축이 1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참수는 y값이 같을 때 x값이 이 두 x값이 축의 대칭적으로 나와요. 항상. 여러분 그 근이 되는 x절편만 축대칭인 게 아니에요. 어떤 걸 구워도 다 축의 대칭적으로 좌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f-1은 f3이다. 이 말이 축이 이것의 평균 더해서 1로 나눈 거 이거다 이 말인데 이렇게 주나 f-10은 f10이다 이렇게 주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걸 어떻게도 주냐면 이렇게 줍니다. f 2 플러스 x는 f 1 플러스 x는 f1 마이너스 x 이렇게 줍니다. 이것도 두 개 더하면은 2 나와요. 이게 다 공통점이게 더하면 2 나오는 뜻이에요. 근데 더해서 2로 나오는 게 평균 축이거든요. 그래서 합과 축이 거의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f2 더하기 2 빼기 x는 fx야. 이거 무슨 말일까? 축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1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다 같은 말이야. 알겠어? 자, f 4 더하기 x는 f4 빼기 x는 fx 빼기 2 이렇게 써볼까?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 네, 똑같은 말이야. 계속. 네, 이거 아는 것만으로 이 참수가 확 쉬워질 거야. 이게 되게 잘 모를 때 잘 안 읽히거든. 그냥 축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이 표준형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p를 결정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래서 유형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9번이 최대 최소 질문이고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5, 6, 8 보시면 x가 -1에서 4까지가 뭐 제한된 범위가 주어져 있고 함수는 그냥 다 드러냈어요. fx-3 더하기 3이라고. 그리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최대 최소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그리고 자, 앞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그 연습을 또 합시다. 뭐 왜 두 군데 양수를 조건을 익혀보지 막 이런 연습을 했던 것처럼. 자,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뭐부터 확인하지? 라고 하면은 축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축이 범위 안에 없잖아? 그럼 그냥 쉬운 문제야. 직선 같은 문제야. 양 끝에서 나와. 근데 축이 범위 안에 있다면 축에서 하나 나오고 축에서 먼 데서 하나 나온다고. 자, 뭐부터 확인해야 되죠? 축. 네. 축이 얼마예요? 2죠. 범위 안에 있나요? 예, 있어요. 축이 범위 안에 있어요. 2에서 한 번 나옵니다. 2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4 빼기 8이니까 -1 나온다. 이때 -1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어디가 더 멀어요? -1이 더 멀죠. 여기 2 차이라고 3 차이 나니까. -1일 때 또 값이 하나 나와요.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 4, 3이니까 8 나오네. 그죠? 이때 8 나와요. 그럼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이렇게 풀면 끝나요. 이게 2차로 최대 최소예요. 좋아요. 그 말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막 표현을 하는 것 뿐이겠죠. 네. 그렇다면은 573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573번. 이제 여기는 이제 질문의 위치를 바꾸는 거. 아까 유형이 바뀌는 가장 쉬운 방법이 미지수 위치를 바꾼다고 했잖아. 여기 573번은 최대값을 주고 방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최대값을 주고 이 미적기수를 구하는 문제인가 봐요. 조건이 가조건이 이렇게 생겼어. f-3은 f5. 그 다음에 나조건이 뭐냐면은 제한된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이 10이다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축이 x는 1, 그죠? 그래서 a가 얼마인 거야? -2,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뭐부터 확인해야 돼? 축이 범위 안에 있지 않지? 축이 1이잖아. 1 범위 안에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이거 아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축에서 최소값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최대값이잖아.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축에서 먼 경계에서 나오는 거야. 이래서 어디가 멀어? 그래서 f-3이 10이라는 뜻이야. 그거 대입하면 b값이 나와.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유형이 제한된 범위에서 그 최대치수 유형이 어떤 식으로 또 매운맛이 되는지 살짝 발전하는지 봅시다. y는 마이너스 여기는 578번을 풀어볼게요. 578번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빼기 4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한의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4 사이야. 자, 봐요.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4차함수예요. 갑자기 4차함수의 최소수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거 배웠을 리가 없어요. 네. 근데 보니까 치환하면 2차함수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근데 치환을 하려면은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A로 치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 2차함수를 푸는 거라고 합시다. 근데 치환했을 때 치환 범위가 있으면 그걸 꼭 확인해 줘야 돼요. 그건 좀 난데없죠. 치환을 하면 치환 범위를 확인해야 되는 건. 옛날에 수학의 정석이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거기 진짜 딱딱 수학자가 쓴 되게 딱딱한 책이거든요. 거기 거의 유일한 좀 아재 개그 같은 게 있었어. 아재 개그 같은 게 있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식은 치환돼서 범위를 남긴다. 뭐 이렇게 있었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딱 안타까운 미소를 지었었어요. 네. 자, 읽어봅시다. 일단 이걸 먼저 푸시는 거죠. 이것도 2차식이니까 최초의 범위가 x2 범위에서 축이 1이야. 그치? 축부터 확인해. 1이 여기 안에 있어. 그럼 1에서 딱 봐도 최소 나올 것 같아. 1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그 다음에 1에서 어디가 몰라? 4에서 이제 최대값 나올 거예요. 4 넣으면 16 빼기 8이니까 8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 된다. 알겠니? 네. 그럼 이제 문제 2개짜리인 거야. 또 축 봐야지. 2야, 2면 여기 있어. 그럼 2 넣으면은 최소값은, 그때 최소값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아래로 가니까. 2 넣으면은 4 빼기 8, 1 나와. 그 다음에 2에서 뭔 8, 8하면 64 빼기 32야? 그럼 32, 37? 뭐 이렇게 나오나봐. 계산하면. 자, 이건, 근데 아까 발전한 형태가 좀 같았었어. 이거 처음에 완전 정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는 최소값의 최대값 막 이런 식으로 문제 2개짜리 질문을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범위를 발전했잖아. 제한된 범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했냐면, 제한된 범위의 문제 2개짜리로.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문제를 발전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볼게요. 577 풀어볼게요. 그 바로 위에 문제.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일 때 y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장난쳐놨어요. 여기 문제에서 여기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오타 아니고 문제를 해서 거기서 맞아요. 이거 모양을 살짝 다르게 해주려고. 그럼 이건 제곱 안의 식을 변형하는 거하고 여기 이쪽 가로 안의 식을 변형하고 뭐가 더 쉽겠어요? 이쪽이 더 쉽겠죠.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돼. 여기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개에서 하나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2가 곱해서 나오겠지. 뒤에 플러스 2가 돼갖고 여기가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걸 풀 겁니다. 제가 풀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푸는 느낌으로 풀길 바라요. 해볼게요. 이 범위에서 이걸 먼저 봅니다. 축을 볼게요. 마이너스 1이야. 범위 하나 있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러면 1 마이너스 2 나와. 마이너스 2 나와요. 그게 최소값일 것 같아요. 아래로 가니까. 마이너스 1에서 먼 데가 1이야. 1 넣어. 그러면 2 나와요. 됐죠. 이제 문제 여기서 한 번 더 푸는 거야. 이제 x의 범위가 이 범위야. 그 다음 축은 보니까 1이야. 1. 축이 1이야. 근데 축이 범위 안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이게 1일 때 그러니까 최소가 나올 것 같아. 즉 구창에서 양수니까 그러면 1 빼기 2 더하기 4니까 3 나와요. 3. 그 다음 1에서 뭔 데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가 여기 그럼 4 12 이해됩니까? 물론 치아에서 차근차근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위에 575, 576은 제한 범위가 없죠. 근데 어차피
2차식 취한해야 되잖아. 이거 모든 2차식은 제한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치수 때문에. 뭐 그런 부분만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1번은 또 질문 위치만 바꿨어.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 최소값을 주고 그 안에 미정일수 m이나 k 같은 걸 구하게 문제 만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였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자 그럼 이제 지금 크게 2개, 작게 4개의 유형을 했어요. 범위 없는 최대 최소, 범위 있는 최대 최소, 그리고 각각 문제 2개짜리를 합쳐놓은 걸로 발전시키는 걸로 해서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쓰는 게 이제 세 번째 유형 22번이 586번을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네, 이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이건 간단히 설명하자면 x, y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을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하자 그런 식의 문제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냥 이것의 최소값은 이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볼 줄 알면 돼. 이게 사실 그 문자 2개짜리 2차식이 아니고 문자 하나짜리 2차식 같은 거지. 네.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87번 여기는 그래도 좀 문제를 읽어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서 587번의 2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래프를 움직이는 점 a, b에 대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은 b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이다 이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 첫 번째 줄 문장이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때 2a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4의 최소값은 이 질문은 그냥 b에 대입과 대입하면 a에 대한 2차식 최소값 문제가 되는 거야. 네. 그 눈치채면 문제가 이제 별거 없죠. 근데 이제 588은 제한된 범위였어요. 이제 이 유형 하나에 문자 2개짜리 유형 하나에 범위 없는 문제하고 범위 있는 문제하고 둘 다 넣은 거예요. 예. 그 콜라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x가 0보다 커요. 그 다음 y도 0보다 커요. 이때 x 더하기 y가 3이야. 그리고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구하라고 했어. 아마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최소가 다 나오나 봐요. 근데 잘 봐주세요, 여러분. 진짜 어떤 기본 유형에서 유형을 조금씩 발전시키는 건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기한테 그게 어느 지점인지 봐야 돼. 여기 아직 이해할 만하다면 이것도 그런지 한번 보세요. 자, 당연히 문자 2개짜리가 아니라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y는 3-x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2x 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이렇게 해서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것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면 돼요. 근데 x범위가 이렇잖아, 그치? x범위가 양쪽으로 막혀야지 최대치수가 사실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지 싶어요. 근데 그때 이 y가 사실 다른 문자가 아니고 y가 사실 x에 관한 식이라고 그걸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y가 3-x야. 이게 0보다 큰 거야 이게. 그러니까 x 범위가 생기잖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x가 3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x 범위가 0에서 3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문제인 걸 알아서 축 확인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 맞으면 5번째 유형인데 500 네. 별편 여러분이 네 사실 내가 이걸 다 설명한 것도 없겠구나. 589, 590, 591 다 맞으면 예 변형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여러분이 그걸 눈치채야 됩니다. 네. 뭐 영상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저는 이제 브리핑만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 최대 질문 이렇게 막 발전하는 것만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유형 23번은 뭐 XY 대신 알파벳 썼을 뿐이니까 네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형 24번은 문장, 유형 25번은 식이거든요. 하나씩 풀고 마무리할게요. 유형 24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유형 24번은 여기부터 이제 이참수 활용인데 596번을 할게요. 596번. 어린이 수영장 입장료가 2,000원이에요. 입장 요금이 2,000원. 그 다음에 입장객 수가 500명이에요. 네, 여기는 여기는 명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입장료를 50원 올릴 때마다 여기에다가 50원을 이렇게 더하면 입장객이 10명이 빠진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때 하루 입장료 총 판매액은 입장객 수에다가 입장 요금을 곱해버리면 총 판매액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게 최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활용 문제니까 미지수를 잡는다, 식을 세운다, 푼다가 되면 돼요. 근데 미지수 어떻게 잡느냐? 그 올린 횟수 요금을 x회 올렸다면 이렇게 미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미지수예요. 지금까지 뭐 횟수를 미수 잡는 경우가 별로 없었을걸? 좀 연습적인 그런 식이에요. x번 50원씩 올리면 x번 10명씩 빠지는 거야. 입장 x가. 그래서 그걸 그냥 곱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제 x에서 2차씩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철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 그러니까 이거 최대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 최대값 나오면 총평이 최대값으로 했으니까. 두 번째, 여기서 최대값 어떻게 구할까? 여기에서 혹시 전개해서 완전조식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한데 보통 이게 요금하고 몇백 명 되는 입장객 수에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가능은 한데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건 그 인수분해된 형태야. 그 이참수 형태 중에서 이거 있잖아. 이 형태야. 근데 어차피 다 그 축에서 최대치수 나오잖아. 축구하기 쉽거든. 이게 제일 쉽죠. 축이 p니까. 이 위에 것은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 알죠? 이것도 많이 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는 정말 중요한 식이에요. 그죠? 네. 그 근해공식에서 이 앞쪽 이게 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근을 알 때는 그 두 근의 평균이 있잖아요. 그게 축이에요. 이거는 이수의 형의 근구하기가 쉽지. 이게 언제 0이 되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0인가? 이거 여기는 50일 때, 그치? 그럼 이제 평균은 5인가 보다, 그치? 그럼 이제 5를 여기다 대입하면 총 판매액이 최대일 때의 입장 요금은 하면 이게 답이고, 총 판매액이 최대일 때의 입장객 수나 이면 이게 답이고, 총 판매액은 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한 게 답이 되는 거야. 세 가지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유형 25번에 서는 저 606번만 할게요. 606번은 그래프에 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참수에 내접시킨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이 참수씩 주고
여기 보면은 그 좌표 평면으로 나온 문제가 605번, 606번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전 여러분한테 좌표 평면에서 나온 문제가 더 쉽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골랐습니다. 왜 쉽냐면 둘레 질문이 이거야. 질문이 뭐냐면 둘레 길이가 최대인 넓이. 네, 질문이야. 그건 뭐 최대값이 나오는 x의 값을 모르는 것과 비슷한 질문인데, 이게 구하는 게 둘레든 넓이든 가로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 가로 세로의 길이는 좌표의 차이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점들의 좌표만 알면 x좌표의 차이가 가로고 y좌표의 차이가 세로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쉽고 뻔하다고 그걸 강조하고 싶었어. 이제 이 점이 뭐 어떤 점이 될지 모르니까 a, 이렇게 잡으면 돼. 근데 이 함수 이 점은 항상 이렇게 만들 수 있어. a, fx 이렇게 치고 fa.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4-a고 3-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좌우 대칭일 테니까.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야? 2a야. x좌표의 차이니까. 세로 길이가 얼마야? 하면은 이거야. 그치? 이거 0의 차이니까 4-a 제곱이야.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2배 하면은 둘레가 나와. 그것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2차식이고 최고점 계수가 무시야. 그리고 보면은 야 2배 뭐 나중에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니까 여기 뭐 필요해? 먼저 집어내려면은 마이너스 2 필요하지. 1, 1이니까. 근데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최대값인가 봐. 그래서 2, 5, 10이 최대값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그때가 넓으니까 a 값을 구해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a가 1일 때요. a가 2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가로가 2고 세로가 3인가 봐. 넓이는 6 나오지 이렇게.